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설치된 반려동물 카메라를 확인해보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요왔다. 야, 이거 해도 돼. 울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그 사람과 노는 건 지루하고 그건 하나의 패턴일 뿐이에요. 다이스케와 그의 여동생은 왜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은 알몸으로 소파 위에 누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의 할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시던 날, 남편과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반대쪽 종이처럼 보여서 불편해요.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지함이 유일한 특징인 나오코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글쎄, 유산의 문제도 있으므로 우리는 영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요. 아, 료코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침대에서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누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이스케의 볼에 키스했다. 다이스케도 게으른 소리를 내며 누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내 친척들 중 유일하게 병으로 평화롭게 고통받고 있던 내 뇌가 이런 일을 목격했다. 그는 침착했고 분노를 지나쳤습니다. 태블릿의 볼륨을 한 번에 높이세요. 그와 동시에 언니의 요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직후 친척들이 모두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전업주부로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다이스케가 일로 바쁘기 때문에 당분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차분함을 느꼈다. 다이스케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이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그랬어요. 대신 그는 부모님 집에서 코미디언 코타로를 데려왔다.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코타로도 나에게 애착을 갖게 됐다. 다이스케도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되어 우리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코타로가 옆에 있으면 활기가 넘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웃에 살고 있는 요시요시 씨 부모님과도 애견 관계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시댁에는 벨이라는 몰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나와 코타로에게 금방 익숙해져서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코타로에게 금방 익숙해졌고 요리치카와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되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애견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코타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감동적으로 응원해준 코타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주부인데도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이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껴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 요시요시 길길는 나를 매우 배려하여 배를 데리고 산책을 가라고 하시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 주셨다. 그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요시요시의 상냥함과 벨장의 사랑스러움에 구원을 받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코타로의 장난감과 애완동물 카메라는 아직 버릴 수 없습니다. 청소를 하면 코타로가 정말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코타로의 종이 자국이 새겨진 인형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코타로 또 만나고 싶어. 사건은 화창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진공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언니, 거기 작은 아이가 있죠? 열어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며 피부를 과시하는 드레스. 그녀는 확실히 내 여동생이었다. 언니와 나는 닮지도 성격도 비슷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는 점도 없어요. 게다가 내 여동생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내 여동생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듯이 내 연인도 마찬가지다. 그랬다. 그는 여러 번 연인을 사귀었고 그때마다 여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했다. 흔들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누나도 결혼해서 이사를 가니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언니는 웃었다. 화려한 장밋빛 입술이 잘 어울려 더욱 화가 난다. 부모님 집에 돌아왔기에 따라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니 정말 이혼하신 겁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약간의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언니는 하이힐을 벗고 올라갔다. 내 여동생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타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언니는 내 쓴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 듯 즐겁게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좋은 방은 아닙니다. 다이스케 부모님 집과 가까운가요? 네. 부모님 집과 다이스케 부모님 집의 중간쯤에 있어요. 저는 남편 부모님 집 근처에 집을 짓는 걸 좋아해요. 나를 찌르는 말을 하면서 나는 선반에 있는 결혼식 사진을 본다. 언니는 갑자기 다이스케의 얼굴에 손가락을 댔다. 그 모습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녀가 내 남편을 데려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 여동생은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했나 보다. 다이스케는 꽤 말랐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언니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안했다. 언니가 온 지 며칠 뒤 할아버지의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정의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고 친척도 많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나호코의 할아버지와 거래관계를 가졌고 원래는 참가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도와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사업관계를 가졌었고 원래는 참가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내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네. 제 여동생은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딘가로 떠난 것 같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내 의식을 긁어주는 것보다는 나았을까? 아마도 의식이 끝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내 사촌의 아이들이 나를 불렀다. 그녀는 무슨 이유에서든 코타로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순진한 말에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 아이를 탓할 수는 없었다. 코타로는 하늘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가지고 온 태블릿을 건네주고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애완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나 그 태블릿으로 찍은 코타로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조용해졌고 모두 태블릿 화면에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아이 돌보기를 태블릿에 맡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이 막수를 가져오려는 순간 가스레인지에 시선이 멈췄다. 분명히 누군가 밤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불을 켜고 떠났습니다. 보다 급하게 지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모조품의 소매를 태워버렸습니다. 안 돼. 불이 났어. 불. 당황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음 순간 갑자기 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굴리자 어머니가 초조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화재. 소리가 들려서 당황했습니다. 아, 흠뻑 젖었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괜찮아요, 엄마. 다이스케한테 집에서 좀 가져오라고 부탁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럼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스케도 제사에 올 생각이었지만 밤늦게까지 급한 일을 해야 했다. 나는 종이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깨어날 것 같아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차로 20분 거리라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다.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반려동물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나는 그것을 내놓았다. 카메라는 거실에 있으니 다이스케가 깨어나면 보일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없다면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반납하고 앱을 열도록 하세요. 열어보니 거실 소파에 피규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깨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하려니 다른 사람이 걸려오고 있었다. 카메라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언니인가요? 카메라를 확대해보니 틀림없이 언니였다. 이어폰을 연결하고 오디오를 들어보세요. 야, 너 이거 하는 거야? 나오코, 울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그 사람과 노는 건 지루하고 그건 하나의 패턴일 뿐이에요. 다이스케와 그의 여동생은 왜 함께 있습니까? 애완동물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인 영상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다이스케는 상의를 입지 않았고 그의 누나 료코는 왠지 흰 코트를 입고 머리를 여장으로 묶고 있다. 오디오를 들어보세요. 이 아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시던 날,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 현장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갔다. 또 이 아이는 백수 신문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만이 토리에의 나오코와 잘 지낸다. 하지만 글쎄요. 유산도 관련되어 있으니 현명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요. 료코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침대도 훌륭합니다. 내 여동생은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이스케의 뺨에 키스를 했다. 다이스케도 나른한 목소리를 내며 여동생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들고 있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 군은 나쁜 소년이에요. 에헤헤 뭐.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유혹을 시작했고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걸어서 집에 침입하려고 생각한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이어폰을 벗고 황급히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다. 봤어. 이쪽은 제 아들과 료코예요. 뭐, 숨길 생각은 없지만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이어폰이 커버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은 그 사람도 검사받게 합시다. 화면에는 언니가 다이스케의 바지에 손을 얹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영상을 멈추려고 했다. 그러게요. 그러나 그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희망이었다. 내가 시어머니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증거가 될 것이므로 몇 가지 지침을 따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입구에 다가가자 외딴 곳에 있다는 것을 외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이들을 뒤에서 지켜주세요. 시아버지께서 내 열쇠를 가져가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뒤쪽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찔러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방에 들어가니 소파 위에 다이스케 위에 여동생이 있었다. 다이스케, 뭐 하는 거야? 에오 아빠. 여동생은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옷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붙잡았습니다. 한동안 도망치려 했지만 엄마의 잦은 움직임 덕분에 마음이 진정됐다. 어머니는 새빨간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셨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여동생과 다이스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사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여동생은 다이스케의 수입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 타입인데 결혼 생활이 지겹고 싫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이스케는 평소 어른들과 함께하는 코스프레를 좋아해. 나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 취미를 추구했습니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초대를 흔쾌히 수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지쳐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이 더 나쁩니다. 어서 해봐요. 나를 초대한 책임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보세요. 좋아요. 나오코. 용서해줄게. 용서할 수 없어. 변태야. 합쳐서 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후 저는 그루머가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만났다.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재미있다. 학교에 나처럼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그랬다. 그 후 저는 다이스케와 여동생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둘은 고립된다. 다이스케는 장인의 이름으로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꽤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한동안 언니와 함께 살았지만 곧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졌습니다. 무다. 내 여동생은 물 사업을 많이 해요. 고객과 거래를 하면서도 아직도 사고 중심적인 성격이 남아있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나오코짱. 오랜만이에요. 이사는 끝났으니 원하시면 방문해주세요. 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벨 얼굴도 보고 싶어요. 그렇죠.
벨은 요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시츠네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부두가 있는 신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벨의 일상을 SNS에 올려 큰 인기를 끌었다. 인기 있는 이제 벨은 아이돌 같은 존재가 됐다. 코타는 다음 수업이 곧 시작된다며 전화를 끊고 대기 상태로 놔둔다. 나는 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까지는 괴로워서 사진을 다시 볼 수 없었는데 다이스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토케머러와 코타로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코타로가 나 때문에 나쁜 관계를 끊었다고 확신한다. 코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후 저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라푸오의 부인이 임신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친다. 그런 이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료의 결혼식 뒤풀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은 그녀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동료인 아카리는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있었다. 여유롭게 먹고 마시던 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나를 보자 수근거렸다. 소문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그녀 편입니다. 나는 소중한 배에 손을 얹고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로서 나는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의 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아케미는 한순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 그건 불가능해요. 돼?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다. 다이스케는 같은 직장 선배인데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해서 30대의 매니저가 됐다. 회사에서 승진한 이후로 결혼 전부터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매년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직장 선배들에게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고급 초콜릿을 사준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때때로 약간 질투심을 느꼈지만 다이스케는 나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끔 내가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키라가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와 다이스케와 같은 부서에 배정된 아키라는 아이돌처럼 귀여웠다. 같은 부서의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그녀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이해하기 쉽다. 그는 이것을 아키라와 함께 뭔가를 해결할 기회로 삼으려고 그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 남자 직원들을 비웃듯이 아키라는 처음부터 한 사람만 상대한다. 너무 더웠어요. 그 사람은 다이스케였습니다. 유문서를 넘길 때 가장 기본은 가벼운 바디 터치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 다이스케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앉아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그에게 점심을 먹게 하려고 합니다. 다이스케는 매번 거절하지만 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이스케는 늘 마음이 누그러진다. 나는 그것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페트병 뚜껑을 못 열어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미용실에 갈 때, 손톱을 다듬을 때 다이스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신비한 퀴즈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이스케가 자신이 창시자라는 것을 알고 수행한 것입니다. 아케미가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스케가 나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원작자라는 걸 알면서 마음에 들면 빼앗아 갈 생각이다. 그런 것 같았어요. 물론 그는 나를 태워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는 거의 40살이 되어서 잘 모른다. 대화 중에 우나 단어를 소개하고 미안해요. 나오코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른쪽. 거의 매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거의 매달 여행을 다니며 모두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곤 하는데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내 곁으로 다가와 자신의 SNS 사진을 보여줬다. 나라면 다이스케 씨를 여러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 텐데 나오코 씨는 온천에만 가시나요?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를 노인처럼 대하며 말했다. 그런데 다이스케가 없을 때는 매니저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불러요. 이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 중에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이스케와 나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불가능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가 나 아닌 여직원들에게 예의 바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직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오츠코츠 씨는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이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다이스케는 아케미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너무 어리고 귀여운 소녀다. 계속 누군가에게 구애를 받으면 나 같은 늙은 여자도 버림받는 날이 올까? 어쩌면? 그러나 다이스케를 제지한다면 노부인의 습관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 이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네요. 나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바라보며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눈 마주치는 횟수가 확 늘었으니 착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랬다. 나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고 마침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35살에 결혼해서 38살에 임신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나이에 출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나이에 출산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해서 다이스케와 상의했고 최대한 빨리 회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다들 축하해줬는데 아케미는 비꼬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했다. 조용했어요. 아케미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케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키려는 듯 내 배를 쓰다듬었다. 공개된 자리에서도 아케미는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아케미의 눈빛이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밝은 주제가 떠올랐다. 여러분, 보고 드릴 일이 있으니 잠시만 멈춰주세요. 꽤 오랫동안 사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니 특히 저희 둘은 오랫동안 금속업계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휴일이면 함께 어울리는 것도 이 회사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같은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애프터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애프터 파티에서 한자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싶은 분들, 히로에는 주로 회사 외부인을 초대하고 애프터 파티는 주로 회사 내부인을 초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서의 누군가가 회의를 위해 한자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매니저 다이스케는 식장부터 세 줄로 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니아노 아케미가 손을 들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세련된 상점도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괜찮은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대신 아케미에게 한자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랬어요. 아케미가 여자회를 위해 한자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식당 선택 센스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유일한 것은 내가 공직에 출마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단지 그를 좋게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피로연이 끝난 후 나와 다이스케는 차회장으로 이동했다. 그러고 보니 애프터 파티도 가벼운 코스 요리네요. 나는 다이스케의 말에 배를 움켜쥐지 않을 수 없었다. 리셉션에는 이미 만석이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석이었습니다. 다음 파티에 참석하게 되니 결혼식 피로연만큼 인기를 얻고 싶다. 사장이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다이스케가 사장을 맞이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커플로 초대받았어요. 리셉션에 같은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동시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커져가는 내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스탠딩 직업이 없어서 다행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 그가 나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가정하기로 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친한 후배가 나에게 말했다. 나 좀 봐. 라고 말하며 내 팔을 잡아당긴다. 애프터 파티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리셉션에서는 풍선과 횃불을 사용했다. 결혼식처럼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와 결혼했을 때 우리는 가족들과만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리셉션홀은 물론이고 애프터 파티 장소까지 이 정도까지 꾸며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아케미가 직접 준비했어요. 등 후배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사이 회비를 납부하러 갔던 다이스케가 돌아왔다. 그도 나만큼 놀란 표정이었다. 애프터파티임에도 레드카드까지 나왔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다이스케는 보통 아케미의 행동을 압박하고 심지어 집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 말대로 그는 아케미의 노고를 솔직하게 인정해 준 것 같다. 또 빙고 카드를 사달라고 해서 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나 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케미는 왜 다이스케에게 물어보려고 애썼나요? 애초에 아케미는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타입이 아니다. 빙고 카드를 파는 듯한 가게는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장보러 못 가는데 후배들이 대신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나왔지만 다이스케는 그녀가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다이스케가 사라진 후에는 아직 뒤쪽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로비로 가세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작은 로비에 일정 인원이 모여 시끄러워진다. 아케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케미는 접수처에 앉아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만드는데 3시간 걸렸네요. 이거 사서 완성했어요. 대신 더 칭찬해주려고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위해 좌석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어야 할 것은 거기에 없었다.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를 위한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적힌 이름은 아케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은 부서의 남자다. 직원의 이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가까운 동료들조차 오츠보네 사마조차 몰랐다. 칭찬해주고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해요. 나는 마침내 아케미가 나를 이렇게 고립시키기 위해 한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찾았다. 눈치채셨나요? 어느새 접수 창구를 떠난 아케미는 내 앞에서 조롱하듯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다이스케 옆에 앉는다. 자리가 없으니 빨리 집에 갈게요. 아케미가 갑자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해서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살이니까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없겠죠. 이것 좀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했다면 당신은 이렇게 멋진 관계를 맺었을 텐데요. 그렇죠.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케미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말했다. 여기 있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프터 파티가 망하게 된다. 아라카제 부인이 임신을 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이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나요? 가난한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그 둘은 별로 인연이 없던 것 같아요. 역시 다이스케 씨도 마찬가지야. 나오코에게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와 같은 말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이스케처럼 멋진 사람 옆에는 나처럼 젊고 귀엽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있다. 뭐든 할 줄 아는 아이가 당연히 어울리겠죠. 귀하의 상황을 인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버티자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렸다. 나는 아케미에게 클러치 백을 던질 뻔했다. 월요일이 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말한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블백. 아니,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기를 참지 못한 오츠보네 사마가 끼어들었지만 오츠보네 사마마저도 그 여자는 다이스케와 결혼할 예정이니까 그건 그 여자 잘못이에요. 그 사람 이혼해요. 다이스케는 그러지 못해서 고민에 빠진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있었다. 아들의 후원자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아케미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갑자기 조용해졌다. 대통령.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모두가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아케미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 그냥 매니저님이 그런 노파와 결혼한 게 안타깝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케미는 지금의 기세가 거짓말인 것처럼 마땅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돕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이스케를 도운 것은 나오코였습니다. 다이스케?
아케미와 다른 직원들은 사장의 말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원인 다이스케의 말에 감동했다. 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당연합니다. 다이스케는 내 아들이야. 그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매니저가 된 이유는 저의 호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다 노력한 덕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나오코와 친구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수군댔다.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사장이 오면서 다이스케가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기로 인해 우리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게 다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케미는 떨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나오코 씨는 다이스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들의 삼자신의 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는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일했고 그날도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라고 결정됐다. 집에 가는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이 있어서 걷기가 늘 겁이 난다. 그런데 그날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다이스케였다. 다이스케가 친구를 만나러 왔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해서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캔은 반대 방향으로 역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쓰러진 직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다이스케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면 함께 나가지 않을 리가 없었다. 나는 나오코에게 감사의 표시로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다이스케의 평소 여행은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이스케가 나를 결혼 상대자로 소개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만남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오코를 놀립니다. 이 무엇? 오츠보네 사마가 그의 팔을 잡자 다이스케는 한동안 조용했지만 지금 어쩌면 그는 물러서면 다이스케와 직장,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격했습니다.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할머니는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자 식당 직원과 경비원은 차마 나를 볼 수 없어 달려와 나를 끌고 갔다. 나는 곤란한 듯 행사장을 떠났다. 무슨 일이에요? 다이스케는 마치 교체된 것처럼 돌아왔다. 식당 입구 앞에서 사장에게 강연을 하는 모습. 다이스케는 하루의 끝을 본 것 같고 손에 빙고 카드를 들고 있는 다이스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몰랐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잠시 서 있었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을 떠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다행히 애프터 파티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던 오츠보네 님이 아침에 제안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다이스케와 나는 그를 위해 한자를 써 주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랑 신부에게 말할 수 없어서 모두가 한동안 조용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먹는 것뿐인데 문이 열릴 때쯤에는 모두들 떠들썩했다. 그랬다. 그런데 가장 신나는 시간은 빙고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즐겼고 그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아케미는 애프터 파티에서의 행동이 너무 가혹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립됐다. 특히 사장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에서는 아마 손해였을지도 모르지만 아케미는 사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보안부로 발령받았다. 그랬다. 보안부. 지인에 따르면 아케미는 기억력이 좋아 키울 가치가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넋을 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호기심에 보러 갔는데 너무 엄격한 교육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카케 아케미가